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표 입력하는 분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 네, 이제 분계 문제는 총 8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문제 5번에 전표 수정 2문제, 그 다음에 결산 4문제 해가지고 총 14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문제 4번만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표 입력 문제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의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8문제가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수행하는 문제가 되어요. 자, 일반 전표에 클릭합니다. 자, 7월 25일 자, 보관하고 있던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0만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당좌 수표 500만원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분계 처리를 할 거냐 이제 그걸 보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거 첫 번째가 요거예요.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0만원. 요거는 어, 원래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그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 그러니까 타인 발행 수표인 경우에는 현금 계정 항목이에요. 타인 발행 수표.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타인 발행 수표가 아니다. 수표가 아닌 경우에는 무슨 계정 과목을 쓰냐면은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모레 상사의 발행에 대한 당좌 수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모레 상사가 발행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로 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모레 상사라는 얘기가 없다면은 이제 그냥 당좌예금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모레 상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이제 타인 발행 수표로 모아서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의할 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표 입력을 합니다. 자, 7월 25일 자, 차변에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500만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을 하였기 때문에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을 했으니까 당좌예금 입력합니다. 자, 원래는 계정 과목에 F2번 눌러서 당좌예금이라고 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정 번호를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바로 계정 과목을 번호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은 그냥 치면 돼요. 자, 거래처는 뭐 그냥 아모레 상사라고 넣어주면 돼요. 굳이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고. 원래 이게 채권 채무에 관련된 전표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전표가 아니면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뭐 굳이 뭐 안 넣어도 되는데 뭐 넣었다 해서 뭐 점수 깎이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뭐 시험 쳐봤고 다 넣어봤기 때문에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타인 발행 수표였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변에.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차변에 당좌예금이고 대변에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느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사용해도 점수에 영향을 가지 않습니다. 자, 7월 25일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모상사에서 상품 6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를 당좌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상봉상사에서 상품 6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대금 20%를 당좌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1번은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타임바링 수표로 보지만, 이 문제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는 거기 때문에 타임바링 수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에 이건 이체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임바링 수표가 아닙니다. 타임바링 수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대변에. 그 다음에 요거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구두계약이라고 하는데, 구두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구두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거래라고 보는 조건이 있어요. 거래도 똑같이 이제 내부 거래하고 외부 거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부 거래. 그래서 거래는 반드시 재산의 증감이 들어가야 돼요. 증감이 있냐, 증감이 없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구두거래는 재산 증감이 없단 말이에요. 재산 증감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 하기로 계약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재산 증감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 번 더. 자, 대금의 20%라고 되어 있어요. 대금의 20%.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회계를 입문하면은 20%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는 자, 환산을 하면은 0.2로 환산합니다. 0.2. 자, 예를 들어서 100%는 환산하면은 이제 1이라고 봐요. 1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따지면은 100분의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라고 하면은 환산하면은 0.7. 그러니까 분수를 따지면은 100분의 7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수점을 바꾸면 0.7입니다. 예를 들어서 3% 이러면은 이제 0.03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100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금의 20%니까 대금의 20%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은 600만 원에서 곱하기 0.2를 해주는 거예요. 0.2. 0.2. 그러면 계산기 두들기면은 1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제 금액은 얼마? 120만 원. 대변에 금액 얼마? 요 계정 과목은 일단 나중에 하고요. 120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대금의 20%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준 거예요. 계약금의 20%. 그래서 차변에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선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F2번 누르고 선급금. 요거는 거래처 넣어줘야 됩니다. 참문상사. 자, 금액 얼마? 120만. 다음 대변에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당좌예금입니다. 똑같이 거래처 넣어주고요. 120만원 입력합니다. 거래처를 코드 번호가 여기 같기 때문에 그냥 거래처는 그냥 코드 번호만 입력해주면 돼요. 뭐 굳이 뭐 F2번 눌러서 뭐 똑같은 거래처 뭐 타자 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3번입니다. 10월 10일 딱. 자, 호수 상사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매출처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500만원을 배서 양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매출처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500만원을 배서 양도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중요한 키워드. 왜냐? 이거는 환어음이라는 그 쪽인데, 이거는 첫 번째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품 컴퓨터에 대한 거래분을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컴퓨터와 거래. 자, 이거는 당시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고 이제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품 컴퓨터의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에 받을 어음 500만원, 대변에 이제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0만원,
상품 매출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1분 컴퓨터와의 거래는 일단 어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음을 받았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호수 상사입니다. 호수 상사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결제는 했기 때문에 부채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무조건 외상 매입금이 들어가요.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부채는 내가 지급해줘야 될 의무. 그래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부채 감소로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만원 입력해줍니다. 그럼 대변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1분 컴퓨터와 지금 거래를 했는 전표가 지금 있어요. 매출처 1분 컴퓨터에. 그래서 내가 받으러움을 보관하고 있는데 호수 상사에 그 받으러움을 준 겁니다. 준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어음을 준 거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받으러움 5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거래처가 중요한데, 요 거래처에 요거에 호수 상사라고 치면 안 됩니다. 받으러움은 1분 컴퓨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거래처는 1분 컴퓨터로 해줘야 돼요. 요 거래처 입력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 해볼게요.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만원 결제를 했다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만원. 그러면 거래처는 어디? 호수 상사입니다. 이렇게 50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1분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넘겨줬으니까 배소양도 내가 줬다는 거예요. 줬으니까 대변에 어음을 줬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음이 대변에 빠져나갑니다. 받으러음 100만원. 근데 여기에 호수 상사라고 치면 안 됩니다. 받으러음은 1분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이기 때문에 1분 컴퓨터에 거래처를 입력해줘야 돼요. 1분 컴퓨터. 그래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